자, 이어서 역시 24번 좋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구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fx 유리함수 준 다음에 f 인버스 x를 생각해서 절대값의 친함수를 새롭게 gx라고 정의를 해. 그런 다음에 합성함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찾고 다시 그 개수를 이제 상수함수로 갖는 함수와 gx의 실근의 x좌표들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이거는 f 인버스 x부터 차근차근히 구해 나가면서 단계별로 이 과정을 밟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한꺼번에 섞여 있으니까 이제 호흡이 조금 길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천천히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f 인버스 x를 구하기 위해서 fx부터 정리를 먼저 한번 해줍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2분의 4 빼기 3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잖아. 점대칭. 그럼 이거를 y는 x에 대칭시킨 게 f 인버스 x 아니겠습니까? f 인버스 x는 어디에 점대칭이 된다고? x, y를 갈아 낀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점대칭이 되겠습니다. 해서 x 플러스 3분의 어떤 상수를 가질 거고 나머지 하나는 몰라. y 점근선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별표만 찾으면 f 인버스 x 식이 결정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찾을 때 역함수 대응 관계로 푸는 게 좋다고 그랬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좀 쉬운 점 하나를 잡아내면 여기서 f 제로를 대입했을 때 얼마냐면 그게 딱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f 인버스의 마이너스 1이 얼마다? 제로다 해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제로가 나온다 그랬으면 별표 값이 풀리겠죠. 요 상수가. 요 상수를 결정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4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f 인버스 x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f 인버스 x 그래프 그릴 때 이제 항상 점근선의 교점부터 먼저 표시한 다음에 나중에 원점 표시를 해주는 게 좋다고 그랬지. 자,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x 이퀄 마이너스 3이 점근선이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또 y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유리함수가 부호가 이게 플러스니까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제 나는 이 절대값 함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x축이 필요해. 맞지? 그러면 일단 x가 0인 것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의 오른쪽에 x 이퀄 0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표시를 또 해줬을 때 x 이퀄 0 그럼 이때 함수값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여기가 0,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y 이퀄 0, 즉 x축은 이 라인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대충 이렇게 x축을 잡아줍시다. 그랬을 때, 요 교점도 하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요 유리함수가 빵이 될 테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접어 올리는 거지. 그게 gx란 말이야. 그러면 점근선도 다 같이 올라갈 거라고. 해서 여기 마이너스이면 이렇게. 이렇게 될 거. y 이퀄 2로 접해 올라갈 거고. 이 그림이 좀 잘리는데. 얘가 그대로 이렇게 뒤집혀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될 거야. 역시 점근선은 여전히 3이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있다가 이제 접혀 올라가는 거죠. x축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게 점근선이 마이너스 2였다 보니까 대칭시키면 y는 2잖아. y2라는 점근선으로 이렇게 접히겠죠.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그린 이 핑크색이 뭐다? y 이퀄 g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gx는 f 인버스 x의 절대값을 정해냈으니까 gx는 당연히 0보다 아까는 크죠. 해서 그리고 뭐 이거 다 대칭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지? 이렇게. 그럼 gx 그래프까지 그렸다 이거. 이제 나는 세 번째 스텝. g 합성 gx 이퀄 1. 합성함수 방정식의 서로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는 치환으로 푸는 게 유리하죠. 했을 때 gx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해. 치환을 하면 뭐에 조심해야 되지? 범위에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 근데 gx 자체가 이 y 값이 0보다 아까는 크니까 t가 0보다 작거나 크다라는 전제 조건을 깐 상태에서 이 합성함수 방정식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gt는 얼마? 1인 것을 푸는 거야. 맞지? 그러면 그림을 조금 빨리 다시 한번 그려볼게. 복잡하니까. 원점이 있고요. 그지? 여기가 y 이퀄 2고 절대값 f 인버스 x gx의 그래프가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된다 이거야. 맞죠? 여기 원점이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3이죠. 뭐라는 거야? 그러면 원점은 어디 있냐면 여기 어딘가 있겠지. 왜냐면
여기가 0,-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y가 빵일 때 여기가 원점이다 이거지. 0,00, 그지? 그래서 여기 절편이 0,3분의 2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가 0,3분의 2 이렇게 표시해 놨고, 누구랑 푼다고? y 콜 1이랑 gt 요거. 그럼 1은 어디 있어? 라고 했어요. 이게 3분의 2니까 1은 대충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여기 두 개 이렇게 걸리죠.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를 구해보면은, 자, 여기가 원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무슨 수야? 음수야. 여기는 1일 때를 딱 풀어주면 이게 y 콜 1이잖아. 요 상태는 접혀 올라간 거죠. 그럼 원래 함수에다가 뭘 붙이는 거야?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4 플러스 2가 1이 될 때를 풀어주시면 그 x 값이 얼마냐면 이게 딱 1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이라는 근 하나랑 음수 근 하나가 나온다고. 즉 t가 음수인 근 하나랑 1인 게 나오는데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지. 왜? t가 0보다 아까 크다는 전제하니까. 해서 t가 1인 거야? 그럼 다시 말해서 gx가 뭐인 거? 1인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럼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 두 개 해서 두 개가 곧 n의 값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이제 다 써. 이제 마지막 gx 이퀄 3의 모든 실근의 합을 찾아라가 x좌표의 합을 찾아라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지. 그럼 gx가 지금 요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y 3을 딱 그려주시면 두 개 나오죠.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찾아서 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gx 이퀄 3을 풀란 말은 절대값 x 플러스 3분의 4 플러스 2가 뭐가 될 때? 이게 1이 될 때를, 3이 될 때를 푸는 거죠. 맞지? 그럼 두 개를 풀면 되는 거고요. x 플러스 3분의 4 플러스 2. 빼기 2죠. 쏘리. 빼기 2가 뭐가 될 때? 3이 될 때와 x 플러스 3분의 4 빼기 2가 뭐가 될 때? 마이너스 3이 될 때. 요때의 각각의 x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 값을 구해주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7이 나오고요. 여기서 구해주시면 x가 마이너스 5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나오지? 이 두 개 다 더하라고 해서, x 값의 합은 마이너스 5분의 46이 돼서, p 더하기 q의 값은 5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 썰어 들어가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으나, fx 분리시켜서 f 인버스 하나 잡아. 기본 예제. 그 다음에 f 인버스 x 그래프를 그려. 그런 다음에 절대값을 쳐. 그 다음에 합성함수 방정식을 구해. 다시 gx라는 함수와 상수함수의 위치관계를 통해서 x값을 잡아라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5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교육청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이거 되게 좋아요. 자, 볼게요. fx가 루트 ax 빼기 a 빼기 4라는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네. 무리함수. n이 양수래. 그럼 이거는 뭐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게 a로 항상 묶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고, 식이 쓰여질 것이고, 스타팅 포인트가 1,-4니까 제 함수가 a가 양수여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개형이 되겠죠. 이게 fx 무리함수 그래프이다.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맞죠? 자, x가 1보다 같거나 클 때 gx를 정의하기를, 자, 좀 정신없어 보이는데 fx가 f 인버스 x 역함수보다 밑에 있다면 그때는 fx를 선택해라. 밑에 있는 게 fx, 그 다음에 fx가 f 인버스 x보다 같거나 클 때는 또 밑에 있는 게 f 인버스 x라고 gx를 범위별로 잘라서 정의를 했습니다. f 인버스 x를 알아봐야 돼. fx랑. 어쨌든 그러고 나서 gx랑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x 빼기 n 기울기 1인 직선이랑 서로 다른 점에서 맞는 점의 개수를 hn을 정의한다. h1이랑 5까지를 쫙 다 더했을 때 15래. 15. 그랬을 때 f3의 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어렵죠, 이것도.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천천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fx가 말했다시피 이렇게 무리함수니까 우리 뭐 그 정도는 안다 이거야. f 인버스 x는
굳이 식으로 구하자면 이차함수잖아. 그런데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fx가 현재 증가함수지. 이게 포인트야. 증가함수라면 fx와 f 인버스 x가 교점이 있다고 했을 때 반드시 어디 위에 있다고 했었지? y는 x 위에 있었다고 했었단 말이야. 맞지? 발음 안 돼. 그러면 f 인버스 x라는 어떤 이차함수의 일부라는 식을 잡아서 푸는 게 아니라 나는 fx와 x의 위치 관계로 해석할 거야. 그러면 이제 얘랑 y x를 놓고 생각할 건데 fx와 y x 증가하는 1차함수와의 위치 관계는 크게 몇 가지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x가 1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만 정의되니까 이게 y fx를 했을 때 y x는 또 이렇게 여기가 지금 1,-4잖아. 그럼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 되지? 이렇게 됐을 때 접할 수도 있죠. 조금 올릴까? A에 따라서 이 높낮이가 달라지잖아. 볼록성이 휘어지는 정도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y fx와 y x가 또 어떨 수도 있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y x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이거 y x. 자, 이때는 교점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교점이 하나만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f 인버스 x 생각하면 역시 fx와 y x가 안 만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 y f 인버스 x도 안 만나겠죠. 맞지? 야, 그러면 이 hn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많아봐야 두 개 아닌가? 맞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라가봤자 그러니까 지금 h1 더하기 h2 더하기 h3 더하기 h4 플러스 h5가 15인데 만약에 fx와 f 인버스 x가 서로 만나고 있지 않았다면 y는 x를 경계로 해서 이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생각할 건데 이게 점점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어떻게 만나더라도 절대로 그 5개가 되었을 때 15개로 만족시킬 수는 없죠. 맞지? 교점의 개수가 이게 많아봐야 2개거든. 그치? 그리고 2개가 되는 건 딱 한 군데밖에 안 걸리고 1개 아니면 1개. 그 조합으로 15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상태는 때려주기도 그럴 수가 없죠.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 접하는 상황이었다면 f 인버스 x를 그렸을 때 뭐 이렇게 되겠죠. 얘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gx를 얘기하자면 fx가 f 인버스 x보다 지금 항상 다 작은 상태입니다. 맞죠? 그럼 무조건 fx만 선택하라고 하는 게 gx거든요. 역시 이 경우도 y는 x 빼기 n이라는 1차함수를 쫙쫙쫙 그었을 때 서로 다른 5개의 교점의 개수의 합이 얘도 많아봐야 2개다 이거야. 해서 이때는 절대로 또 합이 15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fx와 f 인버스 x가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난다면 gx 자체가 세팅될 때 하나의 함수로만 선택되기 때문에 절대로 15개가 될 수 없다. 서로 다른 직선 5개를 그렸을 때 gx와의 교점 개수가 합이 15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는 이거를 이쪽으로 좀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y는 x가 이제 1, 여기 x 또 1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4니까 y는 x가 1,1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됐다고 했을 때 그럼 인버스 x는 대칭시켜서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오케이? 자, 교점이 2개가 있다. 그러면 gx를 어떻게 뺀다? 자, 천천히 f 인버스 x가 fx보다 크다면 즉 fx가
역함수보다 밑에 있는 경우라면 fx를 선택한다. 지금 fx는 위로 볼록한 거죠. 근데 여기 교점의 왼쪽에서는 요게 fx고 요게 f 인버스 x인데 밑에 있으니까 fx를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f 인버스 x가 fx보다 밑에 있다면 이게 f 인버스 x라고 했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죠? 그러면 이건데 fx보다 밑에 있는 거잖아. 아, 그럼 요걸 이렇게 선택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갈아타는 거야? 요렇게 된다 이거야. 아, 상당히 독특한 형태죠? 그러니까 gx를 대략 따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요게 y 콜 g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요 교점과 요 교점은 y는 x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마 이것도 그림을 조금 크게 다시 그릴게. gx 그래프를 조금 크게 이렇게 만든 건데 y는 x가 여기 딱 이렇게 지나간다고. 이렇게 이게 y 콜 x야. 이게 지금 y 콜 gx야. 자, 이제 맞추는 거예요. 5개를 그어가지고 합이 15가 되도록 맞추는 거야. 아, 무슨 말이야? y는 x가 이거고 이제 자연수 n이니까 h1이라는 n은 gx와 x 빼기 1을 얘기하는 거고요. h2는 gx와 x 빼기 2의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다 써보자 그냥. h3은 gx와 x 빼기 3이고 그 다음에 h4는 gx와 x 빼기 4이고 그 다음에 h5는 gx와 x 빼기 5의 교점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y는 x 가이드라인이니까 x 빼기 1은 이거보다 이제 하나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내려갈 건데 언제까지야? 언제까지? 여기서 포인트 하나.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잖아요. gx의 그래프가. 그럼 얘는 x 빼기 5란 말이지? 내려올 건데 x 빼기 5가 요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지금 1, 마이너스 4니까 y 콜 x 빼기 5라고 했을 때 x자리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x 빼기 5일 때는 몇 개? 2개가 이미 확보가 된다고. 맞지? 그리고 x 빼기 1일 때는 자명하게도 4개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 x 빼기 2랑 3이랑 4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거든. 다시 얘가 무조건 몇 개? 4개. 그다음에 얘는 몇 개? 2개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들을 합쳐서 몇 개를 만들라는 거지? 9개를 만들라는 거야. 그러면 x 빼기 2, 3, 4가 이렇게 4개, 이런 식으로 다 잡히면 4개가 3개 있는 거니까 12개가 되는 거지. 이러지 말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4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걸 한 개, 15개가 된다. 그러면 x 빼기 2, 3, 4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응?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9가 돼야 돼? 그러면 4, 3, 2밖에 없죠. 다시 4개, 3개, 2개 아니면 뭐 순서는 상관없어. 어쨌든 4개, 3개, 2개 이렇게 조합이 돼야 이 합이 얼마야? 이게 9거든요. 맞지? 그렇단 말은 x 빼기 2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 둘, 셋, 4개고 x 빼기 3이 딱 여기에 접할 때 하나, 둘, 셋, 그 다음 x 빼기 4는 또 이렇게 돼서 2개. 그림이 너무 좀 그러네. 어쨌든 이게 3개가 있다가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3개는 언젠데? 여기에 접하고 있을 때다 이거죠. 그래야 딱 아다리가 맞게 되겠습니다. 뭐 순서 있게 배치해주면 x 빼기 1일 때 4였고 x 빼기 2일 때 4였고 x 빼기 3일 때 3개였고 2개였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여기 접할 때가 포인트야. 난 지금 a 값을 찾아내야 되잖아. 그래야 f3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뭔데? 누군데? 얘거든요. 즉 f 인버스 x와 x가 x 빼기 3이
그죠? 접할 때죠. x 빼기 3이. 그럼 언제야? 라고 했을 때. 요 모델이거든, 요거. 이게 x 빼기 3. 그 gx의 일부 그래프와 요 상태일 때 hn의 1부터 5까지 합이 15가 된다 이거거든. 그러면 지금 x 빼기 3이 어디에 접하고 있어야 되냐?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 인버스 x잖아요. 이쪽 아래로 볼록한 파트가. 얘가 x 빼기 3이랑 연립했을 때 중근을 갖는다는 거야. 맞지? 이 차함수의 일부일 거 아닙니까? 맞죠? 오케이. 그럼 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 a 값이 뭐냐를 어떻게 구해? 라고 했을 때 자, 다시 한번 y는 x 빼기 3 이렇게 그렸을 때 아래로 볼록한 구간이랑 여기가 접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f 인버스 x 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게 x 빼기 3이라고 했잖아. 이게 y는 x고요. 그럼 역함수를 직접 구해? 구해서 연립해? 아니면 fx로 계속 얘기하고 싶어? 그럼 얘랑 접한다로 얘기할 수 있지 않나? 맞지? 그러면 봐봐. 여기가 x잖아. 여기가 x 빼기 3이잖아. 그럼 이 편차가 딱 3이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야 돼? 3이어야 돼. 그럼 x 플러스 3이죠. 이 말이랑 같은 말이 무슨 말이라고? fx랑 x 플러스 3이랑 중분을 긋는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해서 자, 루트 a의 x 빼기 1 빼기 4와 x 플러스 3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자, 여기다 쓸게요. 루트 a의 x 빼기 1은 마이너스 4를 넘기면 x 플러스 7인가요? x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제는 x가 1보다 작거나 할 때요. 자, 양분을 제곱해 주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의 x 빼기 a는 x 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49가 되고, 이걸 다시 정리를 해주면 x 제곱 플러스 14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49 더하기 a가 되겠습니다. 복잡해. 그럼 얘가 판별식 뭐라고? 제로일 때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일 때를 딱 구해주시면 판별식 0인 거는 계산 생각할게요. 너무 길어. 자, 그럼 이게 a 값이 얼마? 32가 되겠습니다. a는 양수여야 되니까요. 해서 fx는 루트 32의 x 마이너스 1 빼기 4가 되니까 3을 대입해 주시면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웠어요. 자, 어려웠어요. 자, fx가 무리함수고 증가함수인데 gx를 정의하기를 fx와 f 인버스 x 역함수의 위치 관계로 구간을 잘라서 정의한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려면 gx를 따야 되는데 fx가 증가함수니까 fx와 f 인버스 x를 얘기를 할 때 식을 다 구해서 연립하는 것이 아니라 fx와 x의 위치 관계로서 f 인버스 x를 상정을 해서 그래프를 따면 이런 모양이 된다. 그리고 직선이 총 5개가 제시가 되는데 그 합이 15개다. 그리고 h1이랑 h5는 4개랑 2개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h2, 3, 4가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9가 돼야 돼서 x-1일 때 4개, x-3일 때 3개, x-4일 때 2개가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된다. 즉 아래로 볼록한 f 인버스 x의 그래프 개형과 x 빼기 3이 접할 때 3개가 될 테니까 그 a 값을 구해주려면 f 인버스 x랑 x 빼기 3을 연립한다는 건데, 그럼 또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연립하는 것보다는 항상 원래 함수로 돌려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f 인버스 x가 x 빼기 3이랑 만난다는 것은 fx가 x 플러스 3과 만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fx랑 x 플러스 3이 중분을 갖는다. 무리함수와 1차 함수를 연립해가지고 정리하면 2차식이 될 텐데 그 2차식의 중분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써가지고 a 값을 따면은 답이 나오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정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이거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이 스텝 3에 있었던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스텝 3에 있는 것 치고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역시 절대값 함수가 걸렸으면 또 우리가 경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한번 픽업해봤습니다. 케이스 분류만 잘 해주시면 돼요. 자, fx가 지금 절대값 x-1분의 3x 빼기 5 플러스 k, 평행이동, 그죠? 이 주어져 있는데, 다음에 명제에 참여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는, 자, 이거 오타 수정. x가 p보다 크다가 아니라 k가 p보다 크다. 그랬을 때 p 값을 보시오. 자, 조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임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fx1이 5보다 작고 5는 또 fx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함수 값이 이 사이에 5가 있다는 소리거든. y값이 5가 된다는 게 정의역은 이렇게 지워져 있을 때, 그랬을 때 fx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저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것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fx부터 생각을 할 건데, 항상 절대값 함수가 나오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고려를 해준 다음에 절대값 함수 그래프는 그냥 접어 올리는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해주면, 자, y는 자 x-1분의 3에 x-1 그 다음에 플러스 2인가요? 이렇게. 다시 빼기죠.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x-1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k가 있는 거니까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일단 점근선의 교점은 1, k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x 점근선이 1인 것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근데 y 점근선은 k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그럼 뭐해? 그럼 k 수는 나눠주면 돼. 근데 어쨌든 저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음수니까 요 k 플러스 3 y 점근선, 가로 점근선이 x축보다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케이스를 나누시면 그만인 거예요. 케이스를 그래서 천천히 나눠보겠습니다. 케이스 1번. k 플러스 3이 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을 때 x축이 이렇게 잡힌다는 거죠. y값이 k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절대값 함수를 딱 쳤을 때 요 점근선이 접혀져 올라가면서 이렇게 x축 대칭 시켜주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 그대로 접혀 올라가는 거니까, 맞지? 이렇게. 근데 이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1인데 뭐 2가 어딘가 있긴 할 거야, 맞지?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x1, x2가 이렇게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는데, 현재 이 개형이라면 1과 2 사이에서 fx의 함수가 감소하고 있네요. 맞지? 그럼 때려 죽여도 fx1이 fx2보다 작을 수가 없죠. 탈락이다, 이거. 안녕? 넌 아니야. 그렇다면 말은 무슨 말이야? 케이스 2번. k 플러스 3이 일단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림을 빨리 그려줄게요. 이렇게. 이게 대충 어떤 느낌인지 파악했으니까. 여기에 원점이 있고, 그리고 사실 1의 오른쪽만 생각할 거야. 왜냐면 정역 때문에. 맞지? 점근선이 이거 있잖아. 그럼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 여기가 k 플러스 3인데 뭐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다. 여기 1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지. 맞지? 그렇군요. 그런데 잠깐만, k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니까 접혀져 올라왔을 때 이게 사실 꺾이죠. 다시 이 상태에서 x축은 이렇게 있었다는 거고, 원점은 여기 어딘가에 있었다는 건데, 이 라인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1의 오른쪽에서 절대값 함수 fx 그래프는 이렇게 꺾인다 이거죠. 맞죠?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가 1이고,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주황색 그래프만 생각할 건데, fx.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건, 야, 2 어디 있는데? 이거야. 2가 만약에 이 교점의 절편에 왼쪽 있잖아. 그럼 또 x1, x2 이렇게 잡히면서
박스 안 조건, 명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맞지? 그러면 2가 여기서 안 되는 거야. 최소한 2가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꺾인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이 라인이 테이프 3. 1은 여기. 2는 여기 어딘가에. 맞죠? 그랬는데, fx1은 5보다 작고, fx2는 5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2가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그럼 여기 왼쪽에 x2가 이렇게 잡힐 때, 이런 식으로 되면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라인이 y는 fx2인 거고, y는 5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y 콜 f1은, fx1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면, 여기가 x1, 여기가 x2, 이렇게 잡혔을 때, 이 상태라면, 여기 y 콜 fx2가 5보다 크고 fx1은 5보다 작은 상태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x1, x2는 이미의 어떤 실수인데요. 반드시 2보다는 2에서의 함수값, 즉 f2보다는 y는 5가 밑에 있기만 하면 x1, x2는 맞춰서 잡혀주면 되는 거죠. 맞지? 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야? f2가 5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저 명제를 참이되게 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이게 끝이야. F2를 대입하면 얼마야? 이게 K 더하기 1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얘는 접히는 게 아니라 그대로니까 절대값에 구애받지 않고 양수로 나와서 K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이게 5보다 크다 해서 K는 4보다 크다 해서 P값은 4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fx를 생각할 때 절대값 안에 있는 유리함수를 정리해보면 1,k 플러스 3 점대칭인 유리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k 플러스 3의 임의성 때문에, 그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은 뭐 대단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y값이야. 그러니까 이 y값이 0보다 큰지 뭐 0인지 0보다 작은지 그 케이스를 한번 나눠주면 된다 이거. k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라면 감소함수만 되기 때문에 요 명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k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즉 세로정근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상황을 생각해 준 다음에 그래프를 그대로 접어서 해주면 이 주황색 그래프가 될 것이고, 이 말뜻은 별 뜻이 아니라 1과 2 사이에는 어떤 임의의 원소, 정의역 원소 x1, x2에 대해서 fx1이라는 함수값이 5보다 작고 fx2라는 함수값이 5보다 크다라는 말은 f2가 5보다 크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 돼서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k가 4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5번이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명제, 조건, 독해에 관한 문제로서 계산이 많지 않으나 깔끔하게 아주 적당하게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26번에 써볼게요.